쉽고 얕게 알려주는 교과서전입니다. 이번 대회는 역대 최초의 백악관에서 열린 MMA 대회인 만큼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하며 전 경기 피니쉬가 나와 볼거리 역시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챈들러맘으로서 이번 대회를 다루기 몹시 가슴이 아파 더 이상 그만이 아니라 늘 그렇듯 코메인과 메인 이벤트 두 경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코메인 이벤트 UFC 헤비급 잠정 타이틀전 7일간의 대회 알렉스 페레이라. 사실 딱히 분석하고 말고 할 거 없이 제가 지난 프리뷰 영상에서 언급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기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만 꺼드럭대고 일단 경기를 살펴보자면 대치구도에서 가네가 앞발을 먹으려 하면 힘이 나게 빠져주는 페레이라. 그러면서 본인의 앞발이 정렬되어 거리가 잡히면 별다른 셋업 없이 하이킥을 깔아놓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 중 여러 번 보인 모습으로 페레이라가 가네를 상대로 준비한 전략 중 하나로 보입니다. 이를 잠시 짚어보자면 시리가는 기본적으로 스위치 히터지만 알렉스 페레이라의 약점인 사우스포 스탠스를 길게 유지할 것이 분명할 터. 이에 알렉스 페레이라는 아마 타격 빌드업의 중요한 옵션을 하이킥으로 설정한 듯 보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지난 프리뷰 영상에서 다뤘다시피 잽 싸움이 약한 페레이라는 타격 카프와 잽 바디를 활용하는 편인데 기본적으로 페레이라가 왼용인들을 상대할 때는 카프킥이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시로 마고메드 1차전에서 위와 같은 문제들로 하여금 무난하게 판정패를 한 알렉스 페레이라는 2차전에서 들고 온 화해법으로 스트레이트 거리 싸움 단계를 생략, 체중을 박으며 오버훅을 던짐과 동시에 공간을 밀어버린 뒤 인사이드 카프를 깊게 지르면서 높은 강도로 압박을 걸어버리는 운영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마고메드 1차전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고메드에 대한 해답이지 사우스포에 대한 해답이 아닙니다. 요컨대 시리가네는 피벗이 자유롭고 타격 툴이 다양한 데다 완력과 스피드까지 마고메드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심지어 시리가는 엘보우 활용까지 자유로워서 페레이라 입장에선 마고메드보다 클린치 상황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고메드 2차전처럼 대놓고 압박을 건다는 것은 너무 큰 리스크를 지게 됩니다. 거기다 헤비급 첫 경기인 만큼 데이터 없이 강한 압박을 걸 만큼 체력과 내구도의 확신조차 부족한 상황. 페레이라는 무턱대고 강력하게 압박을 걸 수 없습니다. 스텝 좋은 사우스포가 원거리에 머물다가 시도 때도 없이 압박을 먹으면서 잽 게임을 시작할 건데 페레이라가 가진 옵션 중에 원거리에서 대체할 옵션은 뭐가 있을까? 하이킥. 그나마 원거리 대치 시 시릴가네를 밀어낼 수 있는 옵션은 하이킥으로 MMA로 넘어온 뒤 미들킥을 거의 쓰지 않는 페레이라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옵션입니다. 실제로 이는 경기 초반에 하나여 어느 정도 유효했고 하이킥 단발로 앞발을 먹고 돌아나가려는 시릴가네의 균형을 흔드는 데 성공, 심리적으로 타격수 싸움의 초석을 만들기도 물리적으로도 공간을 밀어내게 만듭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 하이킥이 타격 셋업으로 페레이라의 카프와 잽 바디를 대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이킥이 잽과 같은 오프닝 역할, 즉 타격 셋업의 시작으로 영향력이 생기려면 하이킥의 킥모션 자체가 수싸움이 될 수 있게 미들, 인사이드 카프나 딥킥 등 뒷발의 다른 킥 옵션들의 활용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하지만 미들과 딥킥은 페레이라가 MMA에서 활용하지 않는 편이고 인사이드 카프는 앞서 언급했듯 마고메드 2차전과 전혀 다른 상황이라 거리 세팅 자체가 까다로워서 하이킥 거리로 오프닝을 세팅한 것이기에 구조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거기다 원거리 하이킥을 찬 이후의 후속타 역시 가네가 초반 하이가드로 막다가 아예 린백으로 피할 거리로 리셋하여 하이킥이 빗나간 후속 타이밍을 역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하이킥이 오프닝으로서 역할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물론 1라운드 후반 페레이라의 하이킥이 빌드업의 오프닝으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며 타격수 싸움에서 가네의 잽 타이밍을 다운로드할 시간을 벌어준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림도 없지. 가네는 페레이라와의 정면 대치 시간 자체를 굉장히 줄여버립니다. 하이킥이 나오자마자 아예 사이드로 크게 돌아나가 압박당하는 거리를 처음부터 리셋. 여기에 페레이라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쉬프팅 러쉬를 변칙적인 템포로 박아넣으면서 중앙에서 밀어내 거리를 또 리셋. 페레이라가 이를 흘려낸 뒤 다시 중앙에서 가네를 압박해 들어가는 순간은 테이크다운까지 섞어줍니다. 결과적으로 페레이라에게 타이밍이 어느 정도 읽혔다는 것을 인지한 가네가 전혀 다른 패턴과 타이밍을 가져와 다운로드 자체를 망가뜨려버렸습니다. 아무튼 페레이라가 중앙에서 다시 가네를 뒤로 밀어내기 위해 빠르게 압박을 다시 넣어보려 했지만 오히려 가네가 그 압박 타이밍을 읽은 모양새가 되고 가네의 한 박자 빠른 잽에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이 장면을 천천히 깊게 보자면 재밌는 점이 있는데 기존 앞발을 먹으면서 잽바디를 넣는 모션을 다운로드한 시릴간이 사이드를 돌다 페레이라의 잽바디가 나올 타이밍을 읽고 앞발이 먹히기 전 앞발을 디딛는 타이밍을 꼬며 슈퍼맨 펀치와 비슷한 모멘텀의 강력한 잽을 반박자 빨리 페레이라에게 닿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경기 이후 후두부 타격 논란으로 또다시 시끌시끌하지만 생략. 이후 시릴간은 페레이라와의 리매치 대신 아스피나를 콜아웃하며 프랑스에서 제대로 다시 붙어보자는 의사를 밝혔고 집에서 이를 지켜보던 아스피날은 개인 채널에서 흔쾌히 받아들이는 영상을 올렸고 현재 UFC의 오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페레이라가 후두부 논란에 매우 분개하며 법적 조치까지 언급. 시릴간은 본인과 9월에 리매치를 해야 한다며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열심히 사는 호킷이 갑자기 비집고 들어와 아스피날 눈꾀병 보기 안 좋은데 퇴출하고 시릴간에 대해 샤마 이긴 사람 찐챔프 주고 본인과 데릭 루이스 경기 승자와 타이틀전 고고라는 의견을 밝히며 아스피날만 아니면 내가 다 이겨 스탠스로 헤비급 타이틀 전선에 본인을 열심히 어필 중이었는데 이번 헤비급 점정 타이틀전 전후로 지속적인 샤마 러브콜을 계속하고 있던 바 치명적인 러브라인이 형성. 현 UFC 헤비급 전선은 은간후 이탈 이후 유례 없이 활발해진 상황입니다. 그만 알아봅시다.